민족화를 위해서 애쓰는 민화협에서 평화통일 청년 활동가들의 열린 대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 대화의 사회를 맡은 김보근이라고 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말고 여기 네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민화협에서 막 고르고 골라서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좀 자기소개를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일하고 있는 양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함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그 대학국제부 팀장 맡고 있습니다. 대학국제부 팀장님? 네네.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평화삼천이라는 대북협력 민간단체 대북사업팀 신상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신 팀장님. 네. 말씀드리 이제 남성 두 분이 남으셨네요.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일운동본부, 그러니까 흥사단 민주통일운동본부에 있는 청년위원회 들꽃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용석입니다. 직함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으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기획 홍보를 맡고 있는 김규동 간사라고 합니다. 네, 김규동 간사님. 예.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지금 대북 사업들, 대북 활동을 하는데 현황은 어떤지, 혹시 청년 활동가들이 봤을 때 문제점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나 그것을 뚫고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활동, 평화통일 활동의 가장 핵심이 이제 대면 그리고 현장이라는 용어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이 용어보다는 비대면, 줌 회의 이런 게 익숙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이제 이랬다, 2년 동안 이런 상황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지난 한 1년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왔는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단체에서 일을 시작한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막 아시는 것처럼 막 남북 관계가 막 어렵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단체에서 할 일은 많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오고 너무 바빴어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들이 조금 멈추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뭔가 활동들도 좀 점검해보고, 또 조직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지도 좀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이전에는 좀 미흡했던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좀 구축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비의 시간. 저희 그 들꽃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원 그룹들이 대부분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한 35살? 그때쯤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냥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일단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시민 활동도 정말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되게 위축이 됐고, 그러이 또 회원 한 분 한 분 정말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인데 또 참여를 못 하시니까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그게 좀 저에게 있어서 좀 암흑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필이면 또 제가 또 위원장을 맡게 된 연도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뭔지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2년 차 되고 나서는 좀 앞으로의 그 비대면 활동을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대학 YMCA 활동 간사로 일을 하면서 국제 활동을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활동이 거의 정지가 되다시피 해서 정말 온라인 행사에 계속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행사를 재밌게 기획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발부둥을 쳤던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영상도 배워보고 온라인 퍼실리테이션 뭐 이런 걸 막 배워서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대면이 가지는 그 에너지를 온라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아쉬워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암흑기, 아쉬움, 발버둥 뭐 정말 2년의 세월이 그 단어들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 간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암흑기였다, 조금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대북 지원 판에 들어온 지가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첫 1년간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정부기금 사업 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현 직장으로 현 단체로 이제 넘어와서 지금 8개월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북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활동을 시작한 경우여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계속 그 대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하자마자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던가 그런 사업을 활발하게 했었더라면 정말 버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이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계속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예전에 상황이 좋았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또 나아지면 나는 이런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활동하셨나도 본인이 느끼기에 좀 이제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 또 본인의 이제 어떤 성격이라든가 맡은 임무에서도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뭐 이제 단어놀이라 그럴까? 뭐 그렇게 하면 코로나로 해가지고 손실과 이득, 수확 이거를 한 단어 본인의 용어를 한 단어씩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손실은 먼저 만남. 아무래도 회원들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거는 진짜 확실히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와 육아. 만남. 네, 내부 정비. 만남은 손실이었고 네. 정비. 네. 정비는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단어를 선점을 하셨는데 나머지 세 분도 조금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한번 다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에게서 손실은 일단 일방통행. 일방통행. 예. 왜냐하면 아까 다른 분들께서 말씀다시피 비대면 사업을 하면서 쌍방향보다는 이제 일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사업 진행하면서 일방통행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됐고 대신 좀 수학이라면 뜻밖의 조우. 뜻밖의 조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런 대면 사업을 많이 하면 이제 지방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까지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럴 거면 우리 차라리 그냥 한반도 내 중앙에 있는 대전에서 사업을 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사업을 하시면서 뭐 부산이나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다고 해서 저에게는 좀 뜻밖의 조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정말 뜻밖의 좋은 대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했거든요. 저 단어 외에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 저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일단 손실적인 부분은 열정인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아까 첫 질문에서는 저는 소중한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같이 활동하는 다른 활동가들, 조금 오래 계셨던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 거의 10년간도 사업이 조금 힘들었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더더욱 힘들고 침체되다 보니까 후원자들과의 소통도 힘들어지고 또 실무자들끼리도 소통이 힘들어지고 북한과의 소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갖고 왔던 열정들이 좀 식어간다는 말들을 조금 그런 말들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나아질까, 언제 나아질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열정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거를 손실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또 이제 또 좋은 쪽으로, 좋은 부분에서 그걸 또 한 단어로 생각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가들이,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분들이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 열정이 조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게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래서 그 나아졌을 때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옆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이거를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열정과 희망.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멋진 모습. 제가 팀장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오프지만. 오프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냥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게 그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후원자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후원금을 많이 이렇게 이제 후원금으로 또 운영이 되는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라 사업도 안 되고 남북관계도 막 어렵고 이래서 이거 후원을 왜 하시지? 중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분들이 어떠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너네는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또 활동가들한테는 좀 약간 우리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런 일 하지, 이런 마음을 좀 다지는 데 되게 좋은 그런 뭐랄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극이 되는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게 또 소득이었구나 하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소득을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욕심냈네.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거예요. 활동을 열심히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다른 단어들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거죠?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단어들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느껴지는 감정을 좀 얘기를 하면 잃은 것은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익숙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익숙하게 했던 활동들, 익숙하게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그래서 얻은 건 간절함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이렇게 그때 활동들이 그립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감정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또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로 코로나 2년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이제 순발력 테스트도 된 것 같고, 우리 평화통일 분야의 활동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세션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